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즘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아이, 죽은 게 많은 빨강머리 앤 이야기입니다. 앤의 성장과 사랑 이야기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6장 메릴라 마음을 정하다. 어쨌든 그들은 마침내 때가 되어 도착했습니다. 스펜서 부인은 화이트 샌쯤 안에 있는 크고 노란 집에 살았는데 그녀는 자비로운 얼굴에 놀라움과 환영을 뒤섞은 채 문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만날 거라고 생각한 마지막 분들인데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말을 안에 넣으시죠? 그리고 앤, 너는 잘 지냈니? 저는 예상되는 만큼은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앤은 미소 없이 말했습니다. 마치 마음의 상처가 그녀에게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잠시 말을 쉬게 할 겸 머물겠지만 메릴라가 말했습니다. 매슈에게 일찍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사실은요, 스펜서 부인, 어디선가 이상한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잘못된 건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매슈와 제가 아주머니께 고아원에서 소년을 데려와 달라고 전원을 보냈어요. 아주머니의 남동생 로버트에게 10살이나 11살짜리 소년을 원한다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메릴라 커스버트, 정말이세요? 스펜서 부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로버트가 자기 딸 낸시를 통해 전원을 보냈는데 낸시는 아가씨가 소녀를 원한다고 말했다니까요. 그렇지, 플로라 제인. 그녀는 형광 계단으로 나온 딸에게 호소했습니다. 분명히 소녀를 원한다고 했어요. 커스버트 아가씨, 플로라 제인이 진심으로 증언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스펜서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됐지만 커스버트 아가씨,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고 아가씨의 지시를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낸시는 정말 경박한 아이예요. 제가 부주의함 때문에 여러 번 호되게 꾸짖어야 했어요. 저희 잘못이었어요. 메릴라가 체념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왔어야 했고 중요한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구두로 전달하게 두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쨌든 실수는 저질러졌고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아이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아이를 다시 받아줄까요?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스펜서 부인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피터 블루엣 부인이 어제 여기 왔었는데 자기를 도울 작은 소녀를 나를 통해 보낼 걸 그랬다고 말했거든요. 피터 부인은 가족이 많아서 도움이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지요. 애니 그분에게 딱 맞는 소녀일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로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메릴라는 이 문제가 하늘의 뜻과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이 고아를 손에서 떼어낼 뜻밖의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도 그녀는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피터 블루의 부인을 뼈에 군더더기 살 점 하나 없는 작고 심술궂은 얼굴의 여자로 눈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피터 부인은 끔찍한 일꾼이자 몰아붙이는 사람이라고 했고 해고당한 하녀들은 그녀의 성미와 인색함, 그리고 건방지고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메릴라는 앤을 그런 자비로운 사람의 손에 넘긴다는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글쎄요. 들어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보지요. 메릴라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복받은 이 순간에 피터 부인이 바로 진입로로 오고 있네요. 스펜서 부인은 소리치며 손님들을 현관을 지나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짙은 녹색 블라인드를 통해 오랫동안 공기가 걸러져서 가지고 있던
공기가 모두 사라져버린 듯 차가운 한기가 엄습했습니다. 이것 참 운이 좋네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커스버트 아가씨, 안락 의자에 앉으세요. 여기 오토만 위에 앉고 꼼지락거리지 마렴. 모자는 제가 받을게요. 플로라 제인, 나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려라. 피터 부인, 안녕하시죠. 마침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두 분 숙녀를 소개해 드릴게요. 피터 부인, 이분은 커스버트 아가씨예요. 잠깐만 실례할게요. 플로라 제인에게 오븐에서 빵을 꺼내라고 말하는 것을 깜빡했어요. 스펜서 부인은 블라인드를 걷어올린 후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애는 오토만에 말없이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포갠 채 마치 매료된 듯 피터 블루엣 부인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이 날카로운 얼굴,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자에게 맡겨지게 될까요? 그녀는 목구멍에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눈이 스라렸습니다. 스펜서 부인이 얼굴이 상기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을 때 애는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펜서 부인은 이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어려움을 고려하고 즉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피터 부인, 이 어린 소녀에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펜서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커스버트 아저씨와 아가씨가 입양할 작은 소녀를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원한 건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제와 여전히 마음이 같다면 애는 부인에게 딱 맞는 아이일 거예요. 피터 블루의 부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앤을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몇 살이고 이름이 뭐니? 그녀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앤셜리요. 위축된 아이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자신의 이름 철자에 대해 어떤 조건도 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살이에요. 너에게 별로 쓸모 있는 것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구나. 하지만 마른 장작 같군. 어쩌면 마른 장작 같은 애들이 결국 제일 나을지도 모르지. 좋아. 내가 너를 데려간다면 너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착하고 영리하고 공손해야 해. 네가 내 밥값을 하도록 기대할 거야. 이에 대해 오해 없길 바라. 그래, 커스버트 아가씨. 당신 손에서 그녀를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아기가 몹시 심술궂어서 내가 돌보느라 완전히 지쳤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지금 당장 데려갈 수도 있어요. 메릴라는 앤을 바라보았고 말없는 비참함이 가득한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탈출했던 덫에 다시 한번 걸렸음을 깨달은 무력한 작은 생명체의 비참함이었습니다. 메릴라는 만약 자신이 저 눈빛의 호소를 거부한다면 죽는 날까지 그 모습이 자신을 괴롭힐 것이라는 불편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피터 블루엣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민감하고 신경질적인 아이를 저런 여자에게 넘긴다고? 안 돼. 그녀는 그럴 책임까지 떠맡을 수는 없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요. 메릴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매슈와 제가 아이를 절대 안 맡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매슈는 아이를 맡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저 착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아보러 온 것뿐이에요. 저는 아이를 다시 집에 데려가서 매슈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매슈와 상의 없이 아무것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아이를 맡지 않기로 마음먹는다면 내일 밤에 아이를 데려오거나 부인에게 보내드릴게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고 아시면 돼요. 피터 부인,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야겠지요. 피터 블루의 부인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메릴라가 말하는 동안 앤의 얼굴에는 일출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절망의 표정은 사라졌고 이어서 희미한 희망의 홍조가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침 별처럼 깊고 밝아졌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터 블루엣 부인이 빌리러 왔던 요리법을 찾기 위해 스펜서 부인과 피터 부인이 밖으로 나갔을 때 앤은 벌떡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메릴라에게 달려갔습니다. 오, 커스버트 아가씨, 혹시 저를 그린 게이블스에 있게 해주실 수도 있다고 정말로 말씀하셨나요? 그녀는 숨막히는 속삭임으로 물었습니다. 마치 소리 내어 말하면 그 영광스러운 가능성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제가 상상만 한 건가요? 앤, 내가 현실과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없다면 그 상상력이라는 것을 좀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다. 메릴라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딱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며 결국 피터 블루의 부인에게 너를 맡기기로 결론 내릴 수도 있다. 그녀는 분명히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를 필요로 하니까 저는 그녀와 살러 가느니 차라리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나아요. 애는 격렬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송곳처럼 생겼어요. 메릴라는 앤의 그런 발언은 굳이 져야 한다는 확신 아래 미소를 억눌렀습니다. 너 같은 어린 소녀가 숙녀이자 낯선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녀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조용히 앉아 입 다물고 착한 아이답게 행동해라. 저를 여기에만 머물게 해주신다면 아주머니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될게요. 애는 순종적으로 오토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이 그린 게이블스로 돌아왔을 때 매슈가 진림로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메릴라는 멀리서 그가 진림로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그의 의도를 짐작했습니다. 그 연은 최소한 애들 다시 데려왔다는 것을 보고 매슈의 얼굴에 나타난 안도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헛간 뒤뜰로 가서 젖소젖을 짤 때까지 메릴라는 그 일에 대해 매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메릴라는 앤의 역사와 스펜서 부인과의 면담 결과를 그에게 간략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도 그 블루엣이라는 여자한테는 안 줄 거야. 매슈는 평소답지 않은 활력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메릴라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매슈,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이를 직접 키워야 해. 그리고 내가 아이를 원하는 것 같으니 내가 기꺼이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러려고 해. 이 생각을 계속 해봤더니 이제 좀 익숙해졌어. 일종의 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는 아이를, 특히 소녀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 아마 끔찍하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도 모르지.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매슈, 나로서는 앤이 머물러도 좋다. 매슈의 수줍은 얼굴은 기쁨으로 환해졌습니다. 글쎄 이제 당신이 그런 시각을 갖게 될 줄 알았네, 메릴라.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아이거든. 내가 유용한 작은 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더 요점이 있을 텐데. 메릴라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가 유용한 아이로 훈련되도록 할 거야. 그리고 명심해. 매슈, 내 방식에 간섭하지 마. 노처녀가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 잘 모를지는 몰라도 노총각보다는 더 잘할 거야. 그러니 네가 나에게 아이를 맡겨. 내가 실패할 때쯤이 돼서야 내가 나설 때가 될 거다. 됐어. 됐어. 메릴라, 당신 방식대로 해. 매슈가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망치지 않을 만큼만 최대한 선하고 친절하게 대해줘. 내 생각엔 저런 아이는 당신이 사랑을 얻기만 하면 무엇이든 시킬 수 있는 종류의 아이 같아. 메릴라는 여성적인 것에 대한 매슈의 의견에 경멸을 표하듯 코웃음을 쳤고 우유통을 들고 낙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밤에는 아이에게 머물러도 좋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우유를 크림통에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한숨도 못 잘 테니까. 메릴라 커스버트, 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구나. 내가 고아 소녀를 입양하는 날을 보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니?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늘 작은 소녀들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 같았던 매슈가 이 일의 근원이라는 것만큼 놀랍지는 않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늘만이 알 것이다. 마릴라는 애니 고아원이 아닌 피터 부인의 집으로 가게 될 가능성에 있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앤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아마도 마릴라는 앤을 고아원에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